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동안 주가가 거의 8%가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나 봅니다. 862밀리언의 매출 예상치를 상회한 883밀리언 매출을 발표해줬고요. EPS 예상치는 그대로 부합한 0.13달러를 발표해줍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을 보이는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점이죠. 숫자로만 본다면 최악의 실적 발표였던 테슬라의 경우를 볼 때 일론이 도지에서 나와서 테슬라에 더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한 그 얘기 자체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걸 보면 정말 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나가서 테슬라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고 하면 이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얘기죠. 아주 내용이 직관적이고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와닿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갭 EPS 기준으로 1년치가 0.23달러가 찍힙니다. 오늘 장 마감가였던 123.77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650을 좀 넘는 P/E 레이시오가 이제는 538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538이죠.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저와 같이 질적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투자자들은 이런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영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이번 팔란티어의 실적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CTO인 샴생커는 팔란티어가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자기네들 얘기를 듣지 말고 자기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팔란티어는 그야말로 정말 찐입니다. 그들의 대형 고객 중 하나인 AIG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AI 도입 채택이 그들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엄청난 미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얘기를 해줬고요. 또 대형 은행 고객이죠. 이 시티그룹도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용카드 부문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14년부터 관계를 맺어온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죠. 여기서는 지난달에 실적 발표에서 3,400명의 계약직 직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한마디로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했던 속도로 전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요. 팔란티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실적 발표에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팔란티어와의 관계 형성이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해줘야만 하는 그 무언가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 팔란티어 실적에서 굳이 안 좋았던 얘기를 좀 꼽아보자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7%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분기를 보면 그때는 전분기 대비 14%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즈니스 예산 사이클상의 문제로 보통 1분기는 더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죠. 이는 차량 인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분기는 이제 4분기보다 더 안 좋은 인도량을 발표할 때도 많죠. 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저번 분기보다 훨씬 높은 YOY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전년 대비 성장률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Rule of 40죠. 수익의 연간 성장률과 마진율을 더한 값이 4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평가하는 기준 지표인데요. 보통 40을 넘겨주면 기업의 성장과 그 마진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전분기에 이를 2배로 뛰어넘은 81을 보여줬고 이에 모자라 이번 실적 발표에선 83으로 더 성장을 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계속 벗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샴생커의 이제 다음 제품 로드맵 개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AIP는 이제 서포트의 개념을 넘어서 기업 자율 운영에 초점을 둔 제품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AI의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 자율 운영 회사이죠. 코파일럿 그리고 에이전트 AI로 50%의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그 생산성을 50배로 향상시키는 것이 팔란티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팔란티어의 AIP를 훨씬 더 고급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마치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장 투입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옵티머스가 물리적인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팔란티어의 AIP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 명의 인간이 50인분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AIP의 기업 자율 운영 중심 전략이 엿보입니다.
어닝콜의 마지막은 현재 정부의 예산 삭감이 혹시 앞으로 팔란티어 계약 수주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질문한 저와도 인터뷰를 같이 했던 데나입스의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 대한 얘기죠. 알렉스 카프는 도지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압박을 매우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지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영업질로 들어간 솔루션, 소위 가짜 프로젝트는 다 잘리고 있죠. 이 흑백 요리사에서 눈을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승자를 평가했던 것처럼 네트워킹, 사람관계, 영업질이 아닌 오직 소프트웨어가 정말 작동하는지, 정말 유효한 성과를 내는지만 놓고 본다면 팔란티어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X의 로켓맨님이 리포스트 해주신 것처럼 도지가 자른 계약 취소 건이 13,0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팔란티어와 연관된 계약은 0건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걸 부정부패로 볼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팔란티어를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미래가 완전 자율주행과 또 완전 기업 자율 운영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완전 자율 경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팔란티어를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고요. 실제로 지금 팔란티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매우 느껴지는 그런 실적 발표였습니다.